200페이지에 보면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저 앞에서 우리가 24조에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즉 거래정보사업자를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공부했어요. 그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이 지정 취소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무슨 절차 거쳐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행정형벌 X1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등록한 경우가 3년짜리지 지정받은 경우, 자격 취득한 경우는 형벌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주의를 줬고, 2번은 따로 별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별표를 하느냐 하면 관로를 봐봐요. 이게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되는 유일한 경우야.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되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자주 된다. 그 부분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고 뭐 벌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 벌칙은 형벌하고 뭐가 있었다? 과태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이해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냐면은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행정처분은 5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어느 것이든 간에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병과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많다. 병과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등록증 이항도 되어야만 절대적 등록 취소도 되고 몇 년? 1년이 되는 거잖아. 병과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시험 문제 병과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런 식으로 문제 낸다. 그런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병과가 된다, 안 된다? 병과가 된다라는 거야. 그 병과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뿌이다? 한 가지 뿌이다라는 거야. 요 유일한 경우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는 병과가 된다, 안 된다? 병과가 안 됩니다. 병과되도록 법을 만들지도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병과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마음대로 막 생각하대. 여기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3천만 원의 벌금형, 뭐 징역 또는 뭐다? 벌금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선택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뭐다? 병과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뭐냐면 선택입니다. 또는이잖아, 또는. 알겠어요? 그 등록증 양도돼야만 1년짜리잖아? 그럼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든지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든지 이런 거지. 징역형도 선고되고 벌금형도 선고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또는이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5번 봐봐요, 5번. 5번 보면은 사망 또는 해상 그 밖의 사유로 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돼 있잖아? 이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인데 이런 원인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 소리잖아요.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봐봐요. 큰 2번. 지정 취소 처분의 경우는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지정서 반납 등 사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시험 지면 나오면 X야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OX. X다 이 말이지. 그런 규정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취소는 간단하게 끝났고, 그래서 201페이지에 6절 해가지고 감독상의 명령 등 해놨습니다. 감독상 명령 등. 자, 밑에 읽어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회가 관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을 뭐한다?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이 말뜻은 괄호의 문장은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요. 자, 대구광역시에 분사무소가 있어요. 북구에. 그런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그렇죠? 그럼 대구시 북구청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잖아. 그럼 아까 우리 업무정지 공부할 때 분사무소만 따로 별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나? 있다 그랬어.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이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는 어디서 내린다?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소리. 그러면 결국 이치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관청과 행정처분관청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치.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복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누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느냐 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 감독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관로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사무소를 뭐한다?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도 지도 감독 대상이다.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잖아. 등록도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잖아. 그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도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누구는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알지? 자, 그래서 밑에 다 읽어봐요. 분사무 소재지 시군신장 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은 현행 법규상 주된 사무 소재를 관한 등록 관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자 등록 관청은 불법 중개 등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필요한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뭐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알았어요. 지도감독관청이 알았어요. 지도감독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협회나 관계기관에 뭐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법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규정 시험 지문 낸다고 칩시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시험 지문에 낸다고 칩시다. 출제위원이 O로 낼까 X로 낼까? 낸다고 칩시다. 규정이 있으니까. 낸다고 칩시다. O로 낼까 X로 낼까? X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X로 내는 방법은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 할 거 아이가. 상식으로도 X 갈 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문은 내더라도 무조건 O로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조문의 시험 문제 낼 때 뭐 O로밖에 못 내는 지문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알았어요. 답으로 잘 만들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지문에 활용할 뿐이지. 낼 거리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건 주의할 게 없어. 이런 규정도 있구나 하고 읽고 지나가면 끝나는 부분이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시험 지문은 아세요? 이거는 O로 낼 수도 있고 뭐 X로 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뭐다 X로 어떻게 낼까 주의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아까 봐봐요. 시효 규정은 무슨 처분에만 있다 그랬노? 업무정지처분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내면 O인데 그 업무정지처분 가는 글자를 등록처분으로 바꾸면 O다 X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O로 낼 수도 있고 X로 낼 수도 있고 방금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다? X로 내본들 수험생이 무조건 뭐다? 다 맞추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걸 왜 X로 내겠어요? 무조건 O로만 내지. 알겠어요? 그 다음 202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조문을 갖다가 뭐다? 분석해 놓은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지도감독관청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인데 관로,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청도 포함 맞죠? 자, 관로를 다시 한번 줄 거 넣고 2번 지도감독의 상대방이 나왔습니다. 지도감독의 상대방은 아까 누구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포함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같이 적어 놓은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다 하는 거. 알겠어요? 제가 이걸 적어 놓은 데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요 가볼까요? 여기에. 자, 197페이지에 가봐요. 197페이지에 가보면은 업무정지 기준표가 있잖아. 업무정지 기준표가 있잖아. 그렇죠? 업무정지 기준표에 1번부터 15번까지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나와야 되죠.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 하는 말이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나와야 돼. 업무정지 사유라고 아까 뒤에 적어놓은 거는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찾아보면은 11번을 봐봐요. 11번 읽어보래. 37조 1항 규정에 따른 오타구나. 다른이 아니고 따른입니다.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경우 이게 바로 지도감독상 명령에 응했다 불응했다. 불응한 거잖아. 얼마? 업무정지 사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제가 교재 202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는 얼마다?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라고 적어놨잖아. 그건 또 500만 원 과태료 사유를 봐야 되겠죠. 몇 페이지로 가본다? 몇 페이지로 가본다? 221페이지로 가봐요. 221페이지에 가면은 그 500만 원 과태료 사유가 1번부터 뭐 8번까지 쭉 나오잖아. 에? 나오잖아. 에? 여기 있겠죠? 양가로 4번을 읽어봐요. 양가로 4번. 37조 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누구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과태료 사유라고 적어놨잖아.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202페이지에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반 시에 이 제재를 갖다가 머릿속에 싹 다 집어넣어 놓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은 거의 뭐다 다 머릿속에 기억을 대충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리 평가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202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202페이지에 가서 지도감독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2번까지인데 안 외워도 좋아요. 이거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 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이 법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 자, 그냥 들어둡니다. 잘 봐봐요. 지도감독관청이 지도감독 상대방에 대해서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법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적어놨다. 그럼 반대로 이 사유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지도감독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적어놨다. 알겠어요? 그럼 이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도감독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 하는 것만 인식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봐봐요. 평소에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럼 바로 이런 게 바로 그런 식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놨다라는 것은 무분별한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단이 안 돼요. 그거 봐봐. 거래동량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다 걸리나 다 안 걸리나? 다 걸리는 거잖아. 알겠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야. 알겠어요? 지도감독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나? 없어요. 알겠어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대로 다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와가 지도감독하러 나왔습니다 하면은 기분 좋겠나 나쁘겠나? 기분 나쁘죠? 그래도 공무원은 뭐라고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동량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지도감독 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런 게 추상적인 사유거든. 법 규정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법에 지도감독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하는 요 있지만 알고 가면 돼. 4번 지도감독 절차에는데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되는데 정표는 몇 가지다? 2가지다. 그 2가지가 뭐냐?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 하는 건데 안 해도 됩니다. 2가지다 하는 것만 인식할 수 있으면 돼. 알겠어요? 자, 시험 문제 봐봐요. 타당한 것은 해가지고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11회 기출 문제를 소개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17, 18년 전에 걸. 알겠어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답이 1번인데 1번 봐봐요. 개업권에 대한 감독관청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 오죠? 근데 2번에 분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있나 없나? 있다 그랬죠. 아까 포함했죠. 없다. 그걸 돌려버렸고.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 개업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다. 왜 X입니까?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해야 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도 지도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런데 등록한 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4번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여야 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틀려버렸잖아. 지도감독상 필요한 조치는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 틀려버리고 5번 사회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한 증표를 당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놨습니다.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놨습니다.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놨어요. 자, 다시 어디로 가느냐? 202페이지에 알았어요. 4번 지도감독 절차를 한번 봐봐요. 정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된다 했죠? 지니고 내보여야 된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면 OX가
X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해설 다뤄놓은 거 한번 읽어봐요. 해설에 5번 뭐로 돼 있노? 그러나 내 보이기 위해서는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뭐가 될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내 보이려고 하는데 지니지도 않은데 왜 내 보이노? 그러면 이 문제 알겠어요? 이 문제 타당한 것은 갈 때 1번이 답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5번도 타당한 것으로 봐도 하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입니다. 제가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지니는 거하고 내 보이는 거하고 왜 다릅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11회 때 이 기출문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의 신청 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알겠어요? 11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이의 신청 제도가 없었다라는 건 뭘 뜻하느냐? 시험 치다가 시험 이제 끝마치고 나갈 때 문제집 갖고 나간다 못 갖고 나간다?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의 신청 제도가 있죠? 시험 치고 나올 때 문제집 갖고 나온다 안 나온다? 갖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의 신청 제도가 없던 옛날에는 뭐 문제집도 못 갖고 나와. 그 무슨 문제가 나온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저는 우회 안 하노. 우회 알겠나? 모든 선생들이 다 알아요. 알겠어요? 쟤만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저는 1회 때부터 기출문제를 다 갖고 있다 하는 것 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 강의 경력이 오래되니까 1회 때부터 기출문제 싹 다 갖고 있고 다 정리가 돼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 남들보다도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알겠어요? 왜 알았는지 궁금하면은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옛날에 강의할 때는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고시학원에 강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느냐를 모르면은 강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 옛날에는 이 시절에는 11회 아닙니까? 컴퓨터가 발달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타자기 치고 막 그런 시절이라. 스캔도 아니고 뭐 팩스 보내고 이런 시절이다. 그때 강의할 때 이제 시험 치고 나오면 학생들이 나오면은 서울에 메이저 학원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메이저 학원들이 뭐다?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돈을 줘요. 돈을 줘가 니는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고 뭐다? 이 과목에 1번부터 5번까지 뺏기 나와. 니는 6번부터 10번까지 뺏기 나와. 그러세요? 무슨 소리야? 뺏기 나오면 그 이제 메이저 학원에 바로 가면 이제 뺏기 나오잖아? 나오면 전부 다 타자 친 거예요. 타자치가 전국 학원에 뭐다? 다 팩스 보내고 이런 기다, 이 말이에요. 뭐, 종이에다 뺏겨 놓으면 되지. 빈 종이에다가. 알겠어요? 빈 종이인데 그건 뭐 어떨까 봐요.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말이에요. 그래가 타자치가 다 전국을 난리가 수험생, 선생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공무원 고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문제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그 시험생이 시험 다 치고 나면 그 다음날 학원에 나와요. 수험생들이. 시험 다 치고 나면. 학원에 나와가 강사도 박사가 이 문제 기억나는 거 뭐 있노? 이야기 해봐라. 가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던데요. 이렇게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는 거 맞나? 아 맞네요. 그럼 됐다. 1번 지문은 또 이렇게 나온 거 맞나? 됐다. 문제 복원 작업합니다. 100% 일치되는 식으로 문제를 복원하지 못하면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복원합니다. 알겠어요? 수험생들 눈이 몇 개고 수백 개인데. 알겠습니까? 자기 받는 기억들 다 종합하면 선생들이 그 능력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럼 됐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수험 공부할 때 또 도움이 되거든. 기출 문제를 모르면 공부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기출된 문제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이의 신청할 거리들 많다 많다? 많은 거야. 근데 이의 신청 제도가 없는데 뭐 무슨 문제가 나온지도 수험생들도 모르는데 뭐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14회 때부터인가 이의 신청 제도가 도입됐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20문제는 입수를 못 했습니다.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20문제는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이 과목에. 제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아르바이트생이 관객을 이제 안 갚고 있어. 못 뺏기 나와버렸어. 알겠습니까? 됐고, 그래서 203페이지 7절 요건 잠시 제껴둡니다. 되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바로 가느냐? 일단 행정처분은 다 끝났기 때문에 벌칙부터 먼저 봅니다. 217페이지 봅니다. 217페이지 보면 벌칙회가 나오죠? 1절에 뭐 행정형벌이 되어 있잖아.
그 위에 바로 두 줄 한번 읽어봐봐요. 주의할 점은 행정처분과 벌칙은 병과가 가능하지만 같은 벌칙인 행정형벌과 과태료는 병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설명했잖아.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처분과 이쪽 벌칙은 병과가 다 가능해. 병과가. 그러나 같은 벌칙에 속하는 형벌과 과태료는 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기다. 그 다음에 형벌에 3년짜리가 쭉 적혀져 있잖아. 3년짜리가. 근데 양가로 2번 봐봐요.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관로안에 뭐라고 메모해놨노 제가? 절대적 등록. 아까 공부할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에 나왔죠? 그때는 메모할 때 몇 년이라고 메모돼 있었어요? 3년이라고 메모돼 있지. 그럼 그쪽에서는 3년 메모하고 이쪽에서는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이 양쪽에 메모를 하니까 두 번 공부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다. 그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됐고 뒷페이지를 봐봐요. 2번에 1년짜리가 또 1번부터 쭉 적혀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1년짜리라. 알겠어요? 뭐 이리 많노 싶으지만 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아까 이중 등록하면은 몇 년 겠노? 1년 겠잖아요. 요 있죠? 어디에 있노? 몇 번에 있노? 3번에 있잖아. 양가로 3번 한번 봐봐요.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돼 있잖아. 관로안에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근데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자 해놨잖아. 이중 소속을 하면 또 몇 년이다? 1년인데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 자격 정지도 적어 놓은 거는 왜 적어놨느냐? 이중 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위반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위반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든 다 형벌은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메모해 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점검하면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저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이 있나 없나? 있잖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몇 년? 1년인데. 그럼 요도 있겠죠? 그런데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은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무슨 죄다? 친고죄가 아니라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양갈로 9번 봐봐요. 9번에 보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가 관로안에 뭐 반의사 불벌죄 이 메모되어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를 봐봐요. 기출문제.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해놨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그건 뭔 소리예요? 3년짜리 같이 묶어라. 1년짜리 같이 묶어라. 500만 원 이하짜리 같이 묶어라. 100만 원짜리 같이 묶어라는 소리잖아.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하는데 기억은 몇 년이에요? 이중 등록이니까 1년이지? 니어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잖아.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몇 년짜리 검증이라요? 3년짜리 검증이거든. 디귿은 임시중개시설물 몇 년짜리? 1년짜리잖아. 이중소속 1년짜리잖아. 미업, 무등록 중개업 3년짜리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답이 지금 2번인데 기억, 디귿, 리얼은 다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 이 말이지. 제대로 묶어놨네. 답이 2번이잖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 2절에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가는데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무슨 규정과 같이 들어봤다? 무슨 규정과 같이 들어봤다? 간주규정. 간주규정과 양벌규정 가면 들어봤다. 어쨌든 이 양벌규정에 주의를 기울 거는 1번 봐봐요. 밑에 이게 양벌규정인데 두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 48조 또는 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런 논리잖아. 봐봐요. 양벌규정 가잖아. 양벌규정. 양벌규정의 양은 양쪽이고 벌은 뭐다? 형벌의 벌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양쪽부터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이 누굽니까? 힌트. 양쪽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양쪽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와 뭐? 등이 누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이 사람들을 뭐다? 등이라고 하잖아. 그 첫 번째 줄 읽어봐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까지가 전부 다 한 글자로 뭐고? 등이지 뭐. 등이 가자. 등이 뭐를 위반했다? 3년짜리를 위반했기나 또는 뭐 1년짜리를 위반하게 되면은 알겠어요?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죄에 규정된 무슨 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등이, 잡아, 칠판 봐봐요. 등이 3년 또는 1년짜리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 등은, 벌한다, 이 말이에요. 벌한다. 벌하면은 그 벌의 내용은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등을 고용해 놓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벌한다, 안 한다? 벌한다. 벌하는데 그 벌은 할 수, 무슨형? 벌금형으로 함께 과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징역형은 안 되고. 알겠습니까? 그걸 국어를 해석해 봐요. 국어를. 그 등은 직접 행위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뭐 벌금형 받을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형? 동조에 규정된 무슨 형?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라는 거잖아. 지나치나 안 지나치나? 지나치지. 알겠어요? 형사처벌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위반도 안 했는데 사장님이라는 핑계로 뭐다? 벌금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래서 다만 가는 걸 신설해 놨잖아. 몇 년 전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을 충실히 했으면은 양벌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리야. 등만 처벌하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응용하는 판례가 공부했잖아. 그러면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하는 말은 게을리했다, 안 했다? 게을리했다. 지도감독을. 맞죠? 그럼 양벌규정이 적용됐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 받나 안 받나? 받지? 근데 그 벌금형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 됐어. 그러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잖아? 그러면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로 처리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220페이지 보충학습. 보충학습 여기 안 적어놨네. 알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요렇게 가야 됩니다. 저 앞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 요거다 적어놨는가 보네. 자, 76페이지로 가봅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11번이 나오잖아.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어야 한 자 결격사유 맞죠? 근데 거기에 7번째 줄에 봐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는 말이 나오지.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 내지 12호 2항 이런 건 필요 없고 입법 취지 및 양벌 규정은, 자, 양벌 규정은 거기서부터 제대로 읽으면 돼요.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 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헌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즉 등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50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2008년도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요.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로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결격사유 처리 안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판례가 2008년도 나왔는데 2008년도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으로 되돌아가 봐.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무슨 사유가 돼가? 결격사유가 돼가 등록이 돼버린다, 취소돼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판례 하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상당히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게요. 이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내는 판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시험 지문은 간단하지 뭐. 이렇게 내. 지금 우리가 길게 읽어봤는 거는 이해하라고 제가 길게 적어 놓은 거고, 알겠어요? 시험 지문은 그 길게 못 내잖아. 그 판례를 딱 한 줄 알면 두 줄로 낼 거 아닙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나오면 O다 X다? O 이렇게 되는 거야.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낼 수도 있고, 뭐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해도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결국 오늘 봐봐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상당 프로테이지가 이때까지 공부 쭉 해왔는 걸 좀 활용할 줄 알면 수월커, 모르면 뭐다, 뭐 힘들고 다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외워지지도 않아. 알겠지? 그런 거다. 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뒷부분은.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과태료도 봐봐요. 221페이지에 과태료가 500만 원 과태료가 쭉 적혀져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쭉 적혀져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이야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할 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래 업무 정지 사유였는데 2014년도에 삭제됐다. 뭐로 바뀌었다? 500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요 있다고. 어디에 있노? 2번에 있잖아. 2번 법.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나왔잖아요. 알겠어요? 그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리고 500만 과태료라. 만약에 그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가 아니지. 자격정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관로해가 그 자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표시해 놓은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1번부터 뭐 뒤에 7번까지 쭉 적어 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222페이지 봐봐요. 3번 보면 과태료는 뭐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동그라미 딱 칩니다. 아까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과태료는 500이든 100이든 간에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장관, 시도사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갖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등록증을 사무소 내에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거든.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이야. 그럼 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권자다? 등록관청이지 뭐.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돼. 반납할 수 없다 하면 분실해가 반납할 수 없다 하면 대신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된다 그래. 그럼 반납도 안 하거나 사유서도 제출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라. 누가 부과권자입니까? 시도지사지. 어느 시도지사? 시도지사 할 때는 등록 관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권자가 아니고 뭐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권자잖아. 왜? 자격증 반납을 누구한테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잖아. 왜? 취소권자가 누구였으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취소처분 내린 시도지사한테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장이 취소처분 내는데 반납을 서울시장한테 반납하는 게 어디 있노?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부과권자가 달라진다 하는 이치만 깨달아 놓으면 부과 사유를 점검해 보면 부과권자는 생각하면 판단하면 되는 거야. 4번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시선을 고려하여 개별 규정에 따른 과태료 2분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하거나 강경할 수 있다 소리죠? 그런데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가중하는 경우에도 500, 100만 원, 알겠어요? 100만 원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죠?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였잖아.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의 상한이 몇 월이었노? 6월이었잖아. 그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듯이 알겠어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야. 표현만 다를 뿐이지. 500을 초과할 수 없다,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벌칙 규정도 다 끝나버렸다. 오른쪽에 문제 봐봐요. 기출문제 21회가 알겠어요?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세 가지가 각각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라는 거잖아. 바르게 연결된 것을. 그럼 1번은 답인데 등록증 게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죠? 누가 부과권자다? 등록관청. 제대로 연결됐네. 답이네. 2번 봐봐.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100만 원 이하인데 근데 500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잖아.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지금 모릅니다. 제껴두고 실거래가 신고니까. 4번 봐봐. 운영규정 승인 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과태료거든? 근데 100이라서 틀려버렸는데 신고관청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신고관청 자리에 또 뭐가 들어야 된다? 장관이 들어가야 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장관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군데가 틀린 거야. 100도 틀렸고 뭐 신고관청도 틀렸고. 5번 이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3번과 5번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관련된 과태료야. 알겠지? 그게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같이 못 냅니다. 따로 분리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부가권자, 부가기준 금액, 부가사유 다 이런 걸 따로따로 뭐다 공부를 하지만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됐고, 알겠지? 203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그 행정처분과 벌칙은 공부가 다 끝났어요. 행정처분과 벌칙은 공부가 다 끝났어요. 203페이지에 7절에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해놨는데 이 부분은 제 설명을 먼저 듣고 뭐다 책을 읽어가면 쉬워요. 문장이 국어 문장이 좀 까다로워. 이 부분은 알겠어요? 이 부분은 자 7판을 봅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겠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다가 이 시점에 와가 무슨 신고 내붙다? 폐업 신고를 내붙습니다. 자유입니다. 알겠어요?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 이 시점에 다시 영업하고 싶어. 그럼 다시 등록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다시 등록했으면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 40조 1항에 뭐가 나오느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돼 있어. 그럼 무슨 지위를 승계하느냐? 두 가지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첫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일을 하고 있었겠지? 일을 하고 있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해가 과태료 처분 받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 뭐다? 업무정지 처분 받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처분, 과태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이 처분의 효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이 있겠죠. 처분일. 처분일하고 폐업신고일하고 같나 다르나? 달라.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누구한테도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한테도 승계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전과 기록이 이 사람한테도 뭐 된다? 승계된다. 몇 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쭉 행정처분 공부하면서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있었나 없었나? 있었잖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 이렇게 최근 1년의 시리즈가 있어. 그렇죠? 그 최근 1년의 시리즈 규정을 요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승계하도록 해놓은 거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위가 승계되는 게 있어.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 영업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아니면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요. 이거는 처분 받은 거잖아. 이거는 위반을 했는 건 맞아. 들키 있다 안 들키 있다? 안 들키 있다. 안 들키 있다. 위반했는 거는 맞는데 들키 있다 안 들키 있다? 안 들키 있다. 알죠? 어쨌든 폐업 신고를 냈어. 다시 등록했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영업하고 있겠죠? 영업하고 있는데 잘 들어요. 들키 있다. 언제 끼? 옛날 끼 가면 이제 안 되고 읽어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옛날 끼 가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시험 지문에 옛날 끼 어디 있노?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어떤 수험생은 뭐다? 들키 있다. 그러니까 언제 끼 들키 있노? 그러니까 저끼 큰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방법이잖아. 저끼, 옛날 끼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는 돼요 안 돼요? 되지? 이해는 되는데 시험 지문은 그런 게 안 나오잖아. 그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제일 힘든 이유가 뭐예요? 민법 선생은 계속해서 갑, 을, 병 해놓고 A, B, C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서 하는데 뭐다? 이 그림 보면서 설명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니까 책에 그림이 없어. 알겠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장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림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 되면 강의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근거로 해서 책을 자꾸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 그림을 그 책 주변에다가 그려놓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그릴 시간이 있다 없다?
없으는. 그러니까 또 학원에 따라서는 이 그림 그리는 거. 칠판에 민법생이 그리놓은 이 칠판에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또 요약집이라서 교재 만들어가 또 제본에가 팔고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덜기 있다라는 거야. 언제끼 폐업신고전 위반행위가. 근데 폐업신고전 위반행위가 여기라. 여기면은 무슨 취소 내릴 수 있다?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다. 만약에 폐업신고전 위반행위가 여기면은 무슨 정지만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징의가 성계되는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근데 제한이 있어요. 요 폐업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폐업기간이라 그러거든? 폐업기간이라 그러는데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요 등록 취소 내릴 때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내릴 때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립니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잖아? 그 다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덜키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리도록 제한을 해놨어.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해됐다 안 됐다? 이해됐다. 이해됐으면 여기서 한 가지 살을 갖다 붙여야 돼. 자, 등록 취소 처분 내렸습니다. 언제적 위반 행위로?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3년이 초과 안 됐으면 내릴 수 있는 거 아이가? 만약에 폐업기간이 2년이라 치자. 그럼 덜키면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등록 취소 내렸어.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기간이다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격사유 공부했잖아. 등록 취소 몇 년이 경과되지 않냐? 3년이 경과되지 않냐? 결격사유죠? 그럼 등록 취소됐으니까 3년 동안 결격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어요? 3년에서 뭘 뺀다? 폐업기간을 뺍니다. 폐업기간을 공제한 요 남는 기간 동안만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로 처리해라. 이렇게 앞에서 공부했더랬어. 그러면 2년이니까 3에서 2를 빼면 몇 년만? 1년간만 결격기간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 받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 3년이라는 결격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슨 기간을 빼니까? 폐업기간을 빼니까. 그렇지. 그럼 이런 공부가 99% 다 끝났어. 나머지 1%가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느냐? 잘 봐봐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 근데 안 들키있어. 근데 이게 들킬까 싶어서 폐업신고 낸 게 아니고 장사가 안 돼가 폐업신고 냈다 이 말이야. 폐업신고 사유가 그렇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폐업기간이 잡아봐요. 2년 11개월 지났어. 아주 3년 됐나 안 됐나? 한 달 남았지? 근데 2년 11개월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어. 등록하자마자 곧바로 들켰어. 이게 3년 초가 됐나 안 됐나? 안 됐죠. 그러면 등록 취소 내려도 되나 안 되나? 되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입장이 돼봐라. 억울하다고 생각 들겠나 안 들겠나? 몇 개월만 더 지났으면 1개월만 더 지났으면 들키도 괜찮았을 텐데 이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자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법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 사유로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뭐 해라? 고려해라 해놨다. 그럼 고려해라 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그 고려한 결과 알겠어요? 행정처분을 안 내릴 수도 있도록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무엇과 뭐를 고려해라?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공부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203페이지 봅니다. 1번에 의 해가지고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이 그림 생각 안 하면서 읽으면 또 어려운 거야. 민법 시간에 강의할 때 가벌비용 그림 그려가 설명했는데 책에 보면 그림이 없잖아. 지금 책에 그림이 있나? 없잖아. 알겠어요? 근데 제가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놨다 안 그려놨다? 그려놨어요. D페이지에. D페이지에 그려놨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이 그림을 활용해가면서 문장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어떻게 승계하느냐? 1.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과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혁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읽었죠? 이 내용은 위에 거가 밑에 거가 위에 거 문장을 써놓은 거잖아. 맞지? 그 다음 뒷페이지 봐봐요. 재등록개혁 공인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38조 뭐 갖고 했는데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놨잖아.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마 3년을 초과한 경우. 2번은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마 1년을 초과하면은 제외한다라는 거잖아. 못 내린다라는 소리잖아. 이 내용이 바로 밑에 거 설명해 놓은 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 읽어봐봐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뭐 해야 된다?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업신고전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 제출을 받은 재등록개혁 공인중개사의 결격기간은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이 아니라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무슨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이다?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이다. 아까 설명 다 했죠? 앞에서 했는 걸 또 적어 넣은 거야. 그럼 됐고 4번은 지하도 관계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잘 그리놨잖아. 그래서 억지로 좀 활용해가면서 문장을 자꾸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205페이지에 기출문제가 틀린 것은 이났잖아. 틀린 것은 답이 지금 3번인데 3번 안 가봐요. 어떻게 틀리긴 한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개혁 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전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가잖아. 하나 뭐 하잖아. 아주 쉽잖아 답은. 알겠습니까? 근데 이 파트는 방금 쭉 읽었지만은 봐봐요. 문장이 국어 문장이 좀 어렵나 싶나?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기구나 이해시킨 다음에 문장을 읽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됐고 뒷페이지에 갑니다. 206페이지에 5장에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어요?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알겠어요? 거의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회 한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할 부분이 없고 정리만 하면 돼 그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그 차이에 해당할 뿐이다. 맞추고 안 맞추고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다른 주제 공부하는데 또 전혀 영향을 미칠 주제도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은 이건 몰라도 다른 부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가 문제 맞추고 안 맞추고 그게 영향을 미칠 뿐이라. 따라서 5번 과정에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봐봐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212페이지 봐봐요. 6장에 보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과이든 시도지사든 등록관청이든 자신들의 업무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만 놓고 보면 장관도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위탁할 수 있고 뭐 등록관청도 자신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이 행정기관들이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두 개뿐입니다. 실제로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교육에 관한 업무하고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야. 알겠습니까? 두 가지 업무만 위탁하고 있어. 근데 다른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위탁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충학습 한번 읽어봐요. 현재 시행령상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뿐이다. 법제 47조 2항에 따르면은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공고한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 재교부 업무도 위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데 현재 시행령에는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현재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위탁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나 법상으로 위탁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이치를 알면 돼. 그럼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두 가지 업무인데 이번에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 공부를 했다 이 말이지. 우리 법에 교육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교육의 종류가.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가 녹이 슬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은 교육에 관한 종류를 물었잖아.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녹이 써서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 맞다 맞장구는 치게 돼 있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해도 맞장구도 못 쳐. 알겠지? 자, 실무교육하는 게 있나 없나? 있지. 그렇죠? 직무교육하는 게 있나 없나? 있지. 연수교육하는 게 있나 없나? 있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하는 게 있나 없나? 있지. 여기 다 알아요. 4가지 교육 종류가 있다. 봐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맞장구는 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결격사육하는 거 있잖아. 12가지 결격사육하는 거는 내용도 어려운 게거든. 가지수도 많고. 알겠지? 근데 그거는 지금 한번 들어가면 맞장구까지 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라는 소리라요. 따로 집에서 복습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도 몇 월 달까지는 양보해준다. 4월 말까지는. 알겠습니까? 양보의 전제조건 명심해야 됩니다. 3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 시험 시행도 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위탁하고 있느냐? 협회에 가는 게 있죠? 동그라미 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한꺼번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는 어디에다 위탁되어 있습니까? 산업인력공단에다 위탁되어 있죠? 그 산업인력공단이 바로 여기 나오는 준정부기관 중에 하나거든. 알겠습니까? 그 옛날에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했는 적도 있나 없나? 있죠? 그 공기업이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협회도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알겠어요? 위탁을 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놨다라는 것 보이라. 그러면 협회가 위탁받아서 시행한다 하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워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알겠지? 왜? 기득권이니까. 자격증 많이 배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잖아.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 4번에 관보고 시 봐봐요. 시도의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은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관보의 고시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하면 O다 X다. X. 관보의 고시야. 자, 그러면 현재 봐봐요. 현재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시험 업무가 위탁돼 있잖아? 내년 시험을 토지공사로 위탁하고 싶어요. 그럼 법을 개정할까? 개정 안 해도 될까? 개정 안 해도 돼. 왜 하면 됩니까? 관보만 새로 고시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법의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213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아니네. 예상문제입니다. 그 제가 만든 문제다 보면 돼요. 틀린 것은 했는데 3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의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는 동일하다 해놔서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또 안 나서 그런데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였죠?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잖아. 앞에서 기술하에서 하는데 몇 페이지로 되돌아가 보느냐 알겠습니까? 몇 페이지로 되돌아가 보느냐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181페이지 가봐요. 181페이지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하면서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82페이지 봐봐요. 182페이지 밑에 보면은 4번에 방갈로 2번 교육의 위탁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잖아? 읽어봐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기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때는 이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해야 한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학교 동그라미 쳤죠? 협회 동그라미 쳤죠? 공기업 또는 준정회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3개 쳐놨는데 기억을 뭐하고 있어야 안 그랬나? 알겠어요? 그럼 이어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학교도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뒤에 다시 시험 지문 봐봐요. 213페이지 봐봐. 그 문제, 예상 문제, 교육하는 업무의 업무와 시험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가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학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르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다. 그럼 지문 한 개를 가지고, 지문 하나를 가지고 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과 시험 시행하는 업무의 위탁 두 제도를, 두 규정을 한꺼번에 물어버리잖아. 한꺼번에. 알겠어요? 비교하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한꺼번에 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13페이지 봅니다. 2절에 포상금을 봅니다. 포상금 제목 옆에다가 적습니다. 중파라치 그래 적습니다. 카파라치 말고 중파라치도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에 포상금 지급사유 해가지고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수사기관 동그라미 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하지만 신고 고발은 등록관청에 되고 의대가 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요 세 가지만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지. 잘 들어요? 요 1번, 2번, 3번 이외에 나머지 불법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야. 욕만 얻어먹는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위반이라요, 위반 아니라요? 위반이죠? 그럼 법정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 고발해. 포상금 준다, 욕만 얻어먹는다. 욕만 얻어먹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라. 주의하시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억할 수밖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뒷페이지 봐봐요. 포상금의 지급은 1번 한 건당 얼마다? 50만 원 동그라미. 50만 원 이내로 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 50만 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그거 줄 거 넣으면 돼요. 검사가 수사기관이죠. 그럼 수사기관이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하든지 기소의 결정을 하든지 하면은 포상금을 지급해. 자, 그러면 법원이 무죄 판결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리도 공소 제기는 했었나 안 했었나? 했잖아. 그럼 포상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 대여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 고발했어. 수사기관에다가. 근데 수사기관이 그 공소 제기를 했어. 그럼 재판 열리겠죠? 재판 열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왔어. 자격증 양도 대여가 아니다. 걔가 무죄 판결 나왔어. 그래도 공소 제기는 이미 했었나 안 했었나? 했었기 때문에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당연히 등록관청에다 갑니다. 등록관청이 주니까. 주의할 거는 봐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등록관청은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했는지 아니면 기소에 결정했는지 사건의 내용을 조회해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 조회해봐야 되는 거야. 조회한 후에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지급한다? 1월 이내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또 2월 이내에 지급한다 하면 틀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또 2월이 지나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포상금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 이내다? 50% 이내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숫자만 기억하면 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봐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밑에 줄에 균등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50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합의된 방법 동그라미 칩니다. 6대4로 나눠주이소 하면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대. 2건 이상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최초로 동그라미 치. 먼저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 준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느냐,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느냐에 따라서 뭐 지급 기준이 같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밑에 기출 문제는 계산 문제니까 집에서 꼼꼼히 한번 풀어봐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1분 만에 절대 못 풉니다. 알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알겠어요? 풀어볼까?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해놨습니다. 첫 번째 점,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했지만 B를 무슨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했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포상금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갑은 얼마를 확보했다? 50만 확보했어. 그럼 갑 글자 위에다가 50만 원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까무면 안 되니까 50만 원 적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소 제기는 했나 안 했나? 했으니까 50만 원 확보했다 안 했다? 했다. 가부에 을 위에다가 또 50만 원 적어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기소유예 처분받아도 포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된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이 균등하게 배분받아 가잖아. 그러니까 25만 원씩 적어놔요. 갑 위에도 25만 원, 을 위에도 25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무등록 중개업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놨습니다.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공소 제기는 했죠? 했는데 갑이 누가 먼저 신고했어요?
을이, 그러면 을 위에다가 얼마 적으면 된다? 50만 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점.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않았다. 이걸 왜 적어놨냐? 이걸 안 적어주면 이 신청이 되거든.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보상금 주지. 행정기관에서 발각된 후에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주거든. 그래서 이걸 안 적어주면 이 신청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적은 거 다 더해봐. 값이 얼마입니까? 75만 원입니까? 을은 얼마입니까? 125만 원입니까? 그럼 쳐주면 돼. 답 몇 번이고? 3번이네. 이렇게 계산해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1분 만에 풀리겠나 안 풀리겠나? 안 풀리죠. 알겠어요? 무슨 건지. 근데 이렇게 요 형태 그대로 24, 25, 26개 연달아 출제됐습니다. 요 문제하고 그대로 똑같아. 알겠어요? 금액만 다를 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 뺏긴 거야. 기출하신 분들이. 24, 25, 26개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15페이지 3절의 수수료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1번부터 D페이지에 몇 번까지? 6번까지입니다. 6가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 내는 경우 이때까지 반복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자격시험 업무는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장관이 결정 공고한다.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했잖아? 위탁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수료를 어떻게 정한다? 조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내는 금액 기준이 자격시험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같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 점에 차가 나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부가 다 끝난 거다. 법령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24페이지와 225페이지 봐봐요. 요 표를 보는 요령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은 수업 마칩니다. 자, 이 표가 왼쪽은 행정처분이고 오른쪽은 뭐다? 벌칙이에요. 아까 칠판에 글이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자, 일단 요거부터 물어볼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했죠? 또 몇 년? 3년이잖아? 그러면 이제 왼쪽에 행정처분칸에 절대적 등록 취소칸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올 겁니다.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 끝에 관로해가 뭐라고 적어놨노? 3년 적어놨잖아. 그럼 요걸 딱 보는 순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해도 되고 몇 년짜리? 3년짜리도 되고 이렇게 공부했죠? 그러면 3년짜리 칸에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봐야 돼. 3년짜리는 오른쪽에 벌칙에 있잖아.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제일 위에 3년짜리가 나오죠? 몇 번에 있노? 2번에 2번 읽어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여기는 관로해가 뭐로 적어놨노?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러면 이제 왼쪽 걸 보고 오른쪽을 보면서 뭐다? 두 번이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문장이 양쪽에 두 번 나오잖아. 변과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표가 깨알같이 많은 거야. 그럼 변과되는 경우를 싹 다 빼보면은 글자 수가 많이 줄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변과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빡빡하더라도 적어 놓은 거야. 그 이게 글씨가 자라서 보기 힘드신 분들은 확대 복사를 해가 보시든지 뭔 수를 내야 돼. 알겠습니까? 확대해봤자 이게 뭐 비포 아닙니까? 이게 비포잖아. 이거보다 더 확대를 하면 A3로 해야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 알겠어요? 근데 학원의 복사기는 비포까지밖에 안 돼. 따로따로 해가 붙이면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이걸 또 이제 확대 복사를 하면 글씨가 희미해질 수도 있으니까 원본 파일이 필요한 사람은 뭐다? 학원, 쟤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요? 앞으로 공부하다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기나 이런 거 질문할 거리가 있거나 이러면은 아시죠? 자꾸 수업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눈치도 비고 이러니까 항상 뭐 제 이메일에다가 질문을 넣어. 그러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2, 3일 내에는 무조건 답을 합니다. 알겠어요? 매일 안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틀에 한 번씩은 봅니다. 메일을.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는 LDW입니다. 알겠어요? 이대운의 영문 약자 LDW입니다. 알겠어요? 1375입니다. 1375. 1375. 숫자 1375. 골뱅이 뭐?
이렇게 적으면 돼요. tsu.ac.kr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우리 학교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전화해가 물어보기에는 또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 이메일에 뭐 질문을 얹어 놓으면은, 그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면 뭐다, 이런 것도 제재분류표 있잖아. 이것도 원본 파일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보내준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 이메일을 보낼 때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학원의 이름은 안 밝혀도 돼요. 알겠지? 무슨 학원의 뭐다, 수강생입니다. 요까지만 이야기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제가 답변도 하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보내주고 그럴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문항수가 27문제에서 28문제 이렇게 나온다 보면 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뒤에 나오잖아. 거기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나머지 중개 실무에서 7, 8문제 이렇게 나와가 전체 40문제이 구성이 되게 돼 있다. 알겠습니까? 자, 이래 놓고 알겠어요. 3, 4월 달에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도 다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3, 4월 때는 조금 더 뭐다, 이 좀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강의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치고.